네,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다음으로였습니다. 작년 11월 달쯤, 한 11월 중순 때까지 제가 남은 휴가가 한 13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1년에 20일 휴가를 주어지니까 13일이면 거의 그냥 일주일만 쉬었다는 거죠, 12월 달까지. 그래서 빨리 써야 되는데 이게 2월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12월 달로 넘어갔을 때 그제서야 조금 이제 회사에 조금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저희가 뭐 철저한 과제는 뭐 애트리 과제 이런 거 과제를 하는 게 마무리가 11월 말쯤에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되게 바빠서 이제 못 썼고, 그래서 12월 한 중순에 들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또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제가 이 휴가를 남은 그 한 해 동안 연속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제 10일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거는 제가 쉬는 이야기인데,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어머니께서 한 몇 달 전부터 TV를 보시다가 그 TV에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중에서 해외 가서 뭐 이것저것 먹는 거 식도락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필 거기에 스페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편 그런 걸 보시고 어머니께서 되게 스페인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전차 이런 당시 상황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여행 패키지를 저는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은 12월 21일에 이제 한국에서 출발해서 다시 29일 날 도착하는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처럼 휴가는 몰아서 이제 끝까지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이건 작년에 썼던 거는 이제 많이 안 바쁘고, 그리고 회사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쓸 수 있었지만, 그게 항상 된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휴가는 중간중간에 이제 잘 써서 꼭 소진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좀 밸런스 있게. 그리고 만약에 과제가 있으면은, 이건 제 개인적 소견인데, 과제가 있다면은 이게 한 8월부터 슬슬 바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이전에도 한 어느 정도 조금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리고 여행 성수기가 됐을 때 여행 상품이 굉장히 가격이 널뛰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스페인 여행을 다녔을 때 상품이 이제 보조 비용 빼고, 진짜 그 상품, 패키지 상품만 한 360 정도였거든요. 뭐 가격을 공개해도 되는 정도로 이제 그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거를 예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똑같은 상품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팀이겠죠. 근데 그게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그렇게 널뛰기 해서 이제 또 상품이 막 올라오니까 성수기 때는 이제 하루라도 놓치는 게 진짜 돈을 이제 아끼지 못하는 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수기 때 예약을 하실 때는 좀 빠르게 그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소한 여행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은 캐리어 끄는 게 되게 가벼운 소재로 나와서 되게 가볍더라고요. 저는 집에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되게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뭐였지? 아메리칸 투어리스트인가? 거기서 나오는 뭐 있었는데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캐리어는 제일 가벼운 거, 그런 걸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다이소에 가보시면 거기는 여행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여행을 위해서 뭐 개별적으로도 뭐 화장품을 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샴푸나 린스 같은 것도 다 팔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추드리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제 롤업을 해서 압축을 하는, 옷까지도 이제 압축을 하는 이 압축백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뭐 입었던 옷하고 안 입었던 옷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쭉쭉 말다 보면은 이게 되게 압축이 많이 되거든요. 여름 옷은 엄청 압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캐리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압축백을 꼭 가져가서 어디든지 뭐 장거리 여행이나 그럴 때 가실 때 압축백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추를 드리고, 또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만약에 여행 가실 때는 돈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거는 비용이 많이 깨지거든요. 근데도 이 여행하는 게 한 번 갔다 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기회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한 번 갈 때 아예 아싸리 다 즐기고 오는 게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같은 여행지에 두 번 다시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접이식 포트, 전기포트하고 컵라면 이제 싸가지고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제 팁이 아니라 제가 본 거예요, 가서. 그 아주머니들 여러 명에서 이제 같이 뭐 오셨어요. 어디 모임 같은 데서 오셨는데, 한 5분인가 그렇게 같이 오셨는데, 도대체 날마다 어떻게 컵라면을 저렇게 드시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이게 7박 9일 일정이잖아요. 7박 동안 계속 라면을 계속 다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이 컵라면 부피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 팁이 다 까요. 다 까서, 그거 용기는 용기래도 그냥 폭에서 넣고, 면은 면대로 또 따로 이렇게 봉다리 같은 데 넣고, 스프는 스프레드 따로 넣고, 그런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컵라면을 가져가고, 이 접이식 포트, 전기 포트는 이런 걸 왜 말씀드렸냐면, 저도 이거 이야기 한번 듣고 나서는 진짜 그런가 막 빠졌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호텔에 있는 비치대에 있는 그 전기 포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옷까지 뭐 빨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룸서비스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냅둘 수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아주머니 분들께서는 미리 다 그걸 아시고 이런 접이식 전기포트로 딱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좋은 꿀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총평을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풍광하고 도시 정감이 이제 한국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되게 이국적이다, 내가 진짜 다른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인도 땅이 엄청 넓은데 내가 굵직굵직한 곳은 꼭 가봐야겠다, 아니면은 진짜 인스타그램 같이 뭐 SNS에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기 좋은 그런 사진들을 골라서 가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되게 전투적이었어요. 진짜 바빠요.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매 순간이 이제 전투적으로 뭐 밥 먹는 시간 따로 정해져 있고, 일어나 있는 시간 정해져 있고, 낮잠 자는 시간 정해져 있고, 뭐 호텔 들어가는 시간 정해져 있고, 어느 장소에 도착해야 된다. 왜냐면 표 같은 거, 어디 뭐 파크 같은 데 들어가려면 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표 시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 제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이거 되게 전투적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여기 군대 아니냐고, 지금 우리 훈련하러 온 거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 호텔에서 저의 모습은 항상 이랬었습니다. 영혼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이제 자고 몇 시간 자고 일하면 또 다시 버스 타고 또 이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또 이게 스페인 여행은 성지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이제 저는 종교를 잘 모르지만은 그 성당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진짜 많고, 거기도 또 성당마다 또 뭐 성지라고 해서 꼭 가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방문하기는 되게 좋다라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버스를 타고 주로 이동했는데, 주변에 보이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돌산, 우리는 토산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이 그냥 돌로 밖에 있어요. 돌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돌산들이 있고, 또 길가에 이렇게 보면은 오렌지 나무, 그리고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만 쫙 있어요. 그래서 밖에 보는 풍광도 이제 엄청 넓어서 좋지만은, 보여지는 나무 가지수가 좀 정해져 있어서 막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낙서도 되게 희한하게, 뭐 진짜 낙서가 하기 힘든 곳,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외딴 곳에 뜬금없이 막 낙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뭐
하이웨이 같은데 그거 쭉 가잖아요. 그럼 옆에 딱 보면은 아무도 없는 그냥 풍광이 딱 펼쳐져 있는데 그냥 덩그러니 낙서가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좀 자주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낙서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페인 전체의 지도입니다. 스페인의 이제 7박 9일이었죠. 그래서 1일차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다녔는지.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도 조금 같이 마음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14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공항, 이제 바르셀로나 공항에 이제 딱 내릴 때쯤 비행기 뭐라고 해야죠? 착륙하는 그 시점을 그냥 빠르게 재생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공항에 도착을 하고 이때가 한 5시였어요. 오후 5시. 근데 관광버스 타고 이제 호텔로 이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막 체크인 하는 도착하면은 여권 보여주고 검사한 다음에 또 그 캐리어 찾고 하잖아요. 그게 3시간이 걸렸어요. 3시간 계속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시간 걸려서 이제 캐리어 받고 이제 관광버스 타고 이동하니까 호텔에 도착하보니까 이제 11시가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 자야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일차 때는 그렇게 보냈고 이제 2일차 때 시간이 됐습니다. 2일차 때는 바르셀로나에서 좀 시간 보내고 바르셀로나 그 주변에 있는 시체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어요. 시체스 해변이라고 불러요. 거기 갔다가 그리고 발렌시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바르셀로나에서 발렌시아 이 가는 게 지금은 직선거리로 표시됐지만 살짝 굴곡이 돼 있거든요. 이거 길이가 한 350km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정도 됐나요? 그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 350,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에 잡혀있는 시간이 장난 아니게 많이 소비가 된다. 버스에서 자야 된다. 맨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앞에 이제 집합을 해야 돼요. 이제 딱 자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시 50분에 아침에 이제 호텔 앞에 딱 집합해서 가우디라는 이제 건축가가 지은 그 가우디 성당에 이제 9시에 보러 갔습니다. 되게 웅장했어요. 엄청 크고. 딱 보자마자 엄청 높이 막 있으니까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의아했었어요. 이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엄청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 내부는 되게 다채로운 색깔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자연광이 되게 아름답게 비춰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우디라는 그 건축가가 부동산을 했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9.1공원이라고 이제 부르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11시였고요. 오전 11시였고. 그리고 이 9.1공원 있는데 다 보고 나서 이제 밥 먹어야죠. 밥 먹고 나니까 이제 오후 1시가 된 거예요. 1시에 딱 이제 한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나와서 딱 받아보니까 되게 건물들이 진짜 내가 외국에 와 있구나. 그리고 그 유럽이라고 들었던 그런 미디어 같은 데 봤었던 그런 그림이 펼쳐져 있구나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 처음 가봤거든요. 스페인이 처음이라. 그래서 지나서 이제 시체스 해변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이제 여기는 오후 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씨는 되게 따뜻했어요. 이때 한국 날씨가 영하 15도 그렇게 찍었을 텐데 여기는 되게 따뜻해가지고 해변가잖아요. 살짝 조금 바람 불면 조금 춥겠거니 하는 그런 날씨인데 그래도 그 수영복을 입고 태닝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이 기온을 딱 느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데서 여기가 이제 그 해변의 뒤편 건물들 모습이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그 호텔도 있고 그 아래는 이제 바 같은 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나 이게 레몬 맥주
뭐 레몬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맥주에다가 레몬 주스를 그냥 탄 거 그런 거 같은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영하 15도 그러는데 여기는 되게 따뜻하고, 또 이런 거, 해변도 보면서 이런 거를 즐기니까, 오케이션은 나중에 이런 곳으로 오면 되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조그맣게 보이는 이 성당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전지현하고 이민호가 푸른 발의 전설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찍었던 그런 성당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변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되게 평온하고 잔잔하게 이제 파도 소리 들리면서 되게 따뜻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시체스라는 곳에서 쭉 타고 이제 4시간 걸려가지고 발렌시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는 이제 과학박물관인데 외관만 이제 구경하고 바로 이제 호텔로 와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발렌시아는 그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축구도 유명하든가 아니면 옷이 유명했다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 발렌시아라는 곳은 그냥 잠만 잤어요. 그냥 여기 보이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되게 흐뭇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2일차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3일차에서 발렌시아에서 여기 그라나다라는 곳에 이제 또 가게 돼요. 네, 그라나다를 기상을 해야 됩니다. 아침 7시에 이제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제 해가 뜨고 있구나,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제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그라나다라는 곳에 버스를 타고 총 4시간 30분 동안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버스에 타고 가면 이렇게 돌산들이 보여요. 이런 풍광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고 보면 이런 풍광이 자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돌산 풍광이 한국하고는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눈여기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으로 종교 싸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종교 색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재가 많이 보여지고 한 곳입니다. 또 스페인에 가면은 이건 한 가지 또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가면은 이런 나무가 진짜 많아요. 그 오렌지 나무가 많아요. 근데 길가에도 되게 많고요. 도심에도 되게 많고. 근데 이거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종은 아니래요. 근데 따면은 벌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상용 오렌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던 스페인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람브라 궁전에 이렇게 가서 건축 양식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또 거기는 이제 성이 궁전이 되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 같은 시스템을 되게 잘 만들었다. 그 당시 시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도 이름을 아세키아 레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진짜 적혀져 있어요. 아세키아 레알.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번역 치시면은 진짜 수도라고 나와요. 네, 여기는 이제 어딜 가서든지 사진을 찍어도 그냥 다 잘 나오더라고요. 건축 양식이 다 훌륭해서 그런지, 아무렇게 찍어도 다 그냥 사진이 다 잘 나왔었고, 여기가 굉장히 압권입니다. 되게 높은 언덕이에요. 여기가 절벽에 거의 가깝거든요. 근데 딱 이제 그 절벽 가까운 곳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딱 하고 절벽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광이 쫙 한 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그만한 그런 집들이 쫙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와, 진짜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집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이렇게 산도 크게 보이고 쫙 펼쳐진 거는 진짜 이거는 꼭 한번 가서 보셔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치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짜잘짜잘하게 보이는 게 바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밤에 제가 찍었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두 분이 지금 아람브라 궁전인데 야경이 그렇게 죽인다고 해요. 근데 여기 먼저 가신 분들은 야경보다도 이제 석양으로 이제 보고 이제 가시는 분들인 거죠. 다행히도 저희 팀은 이제 그 4시에 이제 나와서 저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야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야경 사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사진을 찍었던 곳이고, 여기서 사진을 찍은 곳이 아까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람브라 궁전의 그 야경 같고, 그리고 그라나다라고 하는 그 시티의 그 이제 도시 조명도 이렇게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8시가 또 됐네요. 여기서 이제 궁전에서 나와서 그라나다 길거리를 투어하면서 이제 뭐 좀 걸어 다녔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갔었을 때가 이 3일차죠. 3일차 갔을 때가 23일이 아마 이때가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있는 그 주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리들이 되게 트리 같은 거나 뭐 캐롤송도 막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한국의 90년대 길거리에 그 캐롤송이 막 들리고 이제 뭐 이런다 뭐 그런 설레는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가 그렇게 끝나고 4일차는 그 그라나다에서 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도시보다 이제 마을이죠. 마을에 갔다가 이제 세비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론다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절벽 위에 마을들이 있는 곳이에요. 되게 아찔한 곳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거 보려고 이제 그냥 갔었던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그 임원정 씨께서 이제 팁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 스페인 가보면 지역 맥주인 크루즈 캠프를 한번 꼭 마셔봐라.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간판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마셨죠. 맛있더라고요. 한국 맥주하고 또 다른 그런 맛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 임원정 씨께서 이제 추천해 주셨던 크루즈 캠프라는 맥주를 이제 마셔봤고, 또 이렇게 이제 절벽 위에 이제 여기가 다 아래 엄청 절벽이거든요. 그 위에 마을들이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밑에 아찔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고도도 되게 높거든요. 여기 올라가려면 산을 막 쭉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물자를 어떻게 공급받고 막 그러지? 근데 여기 또 관광객이 또 엄청 많아요. 또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론다에서 이제 지나가서 이제 세비야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필수 코스죠. 자자자 남녀도 오는 곳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약 파는 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 이제 파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장입 취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산 것 중에 그 아몬드로 만든 엿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마치면서 그래서 한 입씩 그렇게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비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고 거기서는 이제 스페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뭘로 유명하냐면은 예전에 김태희가 사이언 광고를 찍었을 때 플라멩코를 추는 그런 뭐 김태희의 뭐 리즈 시절이다 뭐 어떻게 그랬었는데 한번 히트를 났었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에 스페인 광장에서 찍었다고 해요. 왜 겹쳤을까요? 너무 비교. 김태희라고 시기다니만 왜 겹쳐놨어요? 저는 좀 비주얼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페인 광장은 김태희가 여기서 그 광고를 찍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구나 해서 뭐 한국인 관광객도 이제 많이 가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건물 자체도 이제 되게 웅장했어요. 크고 또 아름답고
또 네,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다 잘 나오고. 근데 사진에서 자꾸 어머니 사진밖에 없는 이유는 어머니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제가 잘 찍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사진은 다 제가 찍은 사진만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고, 여기서는 또 마차 투어를 해요. 여기가 이제 동그랗게 원형으로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차들이 막 돌아요. 실제 말이 있고. 근데 말똥 냄새가 나긴 해요. 여기서 이제 마차를 타고 쭉 한 바퀴 이제 마차 투어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그닥 소리 내면서 도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걸 체험을 했었고, 또 세비야라고 하는 곳에는 또 대성당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그 역사적인 인물 콜럼버스, 신대륙을 가지게 됐다는 그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다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무덤을 보진 못했고요. 가이드가 잘못 안내를 하는 바람에 무덤을 못 보고 무덤 유사한 걸 이제 보고 왔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그 빈티가 췄었던 플라멩코, 막 별로 막 탭댄스 같은 거 막 추면서 되게 요란스럽게 막 하는 그런 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관람을 하니까 8시가 또 이렇게 훌쩍 돼버렸네요. 그렇게 이제 4일차가 끝나고 이제 5일차가 딱 됩니다. 그래서 5일차는 이 세비야라는 곳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포르투갈로 이동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이라는 데 가고, 또 파티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리스본을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동남아에도 이런 툭툭이라고 하죠. 툭툭이 여기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관광 상품도. 그래서 툭툭을 타고 이렇게 언덕배기에 올라서 여기 끝에 보이는 이런 이제 높은 산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엄청 높은 언덕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올라서 이제 항구 도시인 리스본을 쫙 바라보는 게 이제 관광 코스라고 해요. 그래서 툭툭을 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곳이고요. 중간에 한번 들렸던 곳은 저희 어머니가 찍고 있는 이 부분이 그 비긴 어게인 2라고 하는 그 리스본 촬영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촬영지가 있어서 또 사한테 한 번씩 또 왔다 가보는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간 이렇게 거쳤다가 툭툭을 타고 다시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런 항구의 전경을 이제 다 볼 수 있는 이런 풍광이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되게 잘 뚫려 있으니까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하고도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리스본을 좀 간접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다음 주에 애들이 울산 출장이 있으니까 네, 리스본이 이제 뭐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리고 까보다 로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제가 항구도시 봤었던 리스본이 여기 딱 점이고요. 그 까보다 로카라는 곳이 바로 여기 끝에 있는 곳이에요. 아주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불리냐면 유럽 서쪽의 끝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여기가 진짜 그 유럽 끝에서 바라본 그 바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랬을 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저 해안선 끝에는 분명히 절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까보다로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이제 파티마 대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곳에 이제 다녀오고요. 그렇게 이제 5일차가 끝났습니다. 뭐 별거는 없는데 풍경은 좋고, 근데 이동 시간은 거의 버스가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6일차 다시 포르투갈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국경을 다시 넘어오는데, 이번에는 톨레도라고 하는 곳하고 마드리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이 톨레도라고 하는 곳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우리가 어디선가 이런 기사가 들 법한 칼을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만든 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톨레도 검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검을 이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기념용품도 이제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이 칼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이제 유명한 곳이 톨레도라는 곳이고, 한 가지 그 국경을 이동하다 본 건데, 이 나무가 보면은 여기는 되게 불구스름하고 위에는 또 색이 달라요. 이게 바로 코르크 나무라고 해요. 코르크 나무는 이 겉에 껍데기를 막 벗겨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겉에 또 껍데기가 나올 때까지 또 얌전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또 차면 또 벗겨내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코드크를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톨레도 2시까지 이제 투어 여기 하려고 이제 톨레도 도착하니까 오후 4시가 벌써 돼 있었고요. 또 톨레도 안에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또 가봤습니다. 웅장하더라고요. 이거는 다 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보석들이 진짜 막 박혀 있거든요. 사파이어, 루비 같은 거 말하는데 다 진짜 보석들도 같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로 도착해서 마드리드 마요르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녀왔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 미어 터져요. 저희는 그 관광 상품으로 같이 온 사람들하고 모여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행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쉴 정도로 엄청 사람들이 꽉 많이 찼었어요. 그때 이제 광장 투어하니까 오후 6시가 됐었고, 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7일차 됐을 때 마드리드에서 사라고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전날에 이제 마드리드는 광장 투어만 했으니까 마드리드 왔으면은 뭐라도 좀 이제 관광을 해야 되니까 간 곳이 이제 미술관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라는 곳에 10시에 가서 이런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이런 거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있어요. 내부에는 플래시도 터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되게 경비가 삼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유명한 작품도 되게 많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야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또 가서 보면은 가장 크게 걸려있는, 진짜 엄청 크게 있거든요. 제 키에 한 2~3배 정도 되는 그림이에요. 이걸 그려놓은 건데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러 가면은 거의 제 키가 한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이 붙었을 때 제 키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은 아무도 이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기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눈을 이제 향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 작품으로 이제 유명하고, 또 여기 보면은 그 거울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 나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이 거울 속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인물이 그 왕하고 왕비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이게 유명한 이유는 이게 그림이 엄청 커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본 거하고 멀리서 본 거하고 원근감이 생생하게 이게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봤을 때하고 진짜 멀리서 보면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또 보이시거든요. 여기는 더 작아지고 여기는 더 커지고 그렇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요. 네, 또 성당 구경도 했고요. 이쯤 되면은 날씨가 서서히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날씨가 되게 좋아서 되게 좋았는데,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의 날씨가 그렇게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호닥호닥한,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앞부분 중요한 곳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고, 후반에는 되게 안개가 많이 자욱히 껴있어서 흡사 사일런트이라고 하나요? 그 게임? 안개가 엄청 자욱한 그런 곳처럼 되게 안개가 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엄청 높은데 저런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그렸을까? 그런 묻혀가면서 그렸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게 이제 7일차가 끝나고 저는 이제 8일차, 9일차 사라고사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이제 귀국하는 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또 12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몬세라트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 되게 높은 산이잖아요. 돌산인데 여기 위에 수도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도원 가기 위해서 한 산 중턱에서 이런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고 높은 데까지 쭉쭉쭉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금 기차를 타서 밖을 바라보는 거고요.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아래에 보였던 집들이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 높이 올라간 곳에 이런 수도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거의 일정이 끝났죠. 이제 여기서 내렸는데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암벽 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암벽 타기, 이 두 점이 보이는데 이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그래서 되게 별난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여기 올라온 것도 높은데 더 높은 곳에 암벽을 타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네, 바르셀로나 공항에 다시 도착해서 6시에 이제 비행기 시간을 이제 기다려서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스페인에 7박 9일 이제 보냈었고요. 뭐 패키지 여행계 관찰에서 느꼈던 점은 이제 첫 여행 이틀 동안은 그냥 서로 그냥 여행객끼리 그냥 시크해요. 말도 잘 안 듣고 한국인 우리예요 있는데 이제 3일차부터 이제 슬슬 이제 서로 익숙해지면서 뭐 잘 주무셨어요 이제 친근감 있게 그렇게 다가가면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뭐 자기가 샀던 거 나눠주고 이제 그러고 또 이제 8일차 떠날 때쯤에는 이제 이 여행 자체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는 전후에도 서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너도 고생했구나.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는 게 같고 이제 귀국행 비행기 타면서 이제 또 좌석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좌석 앉을 때 또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근데 귀국하고 나서 공항에서 이제 진척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시크해지는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레퍼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느낀 점은 이제 분명히 이제 한국 도심하고는 또 다른 느긋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뭔가 이제 최신 기술을 계속 발달해가면서 이제 먹고 사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뭔가 빨리빨리 하고 뭐 트렌드도 빨리 변하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되게 느긋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느긋함을 조금 경험해보고 좀 여유로움을 시간적으로 뭔가 여유로움을 조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좋았었습니다.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함이 또 있겠죠. 그리고 네, 크리스마스가 껴져 있는 날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온 거라서 그 광경도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뭐 설날이나 추석같이 그런 명절이 다가오면은 대이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크리스마스 껴있는 그 주말에 차가 엄청 밀렸어요. 대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가족하고 이제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느꼈었던 그런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이제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날씨 영향이 되게 컸어요. 스페인 날씨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오락가락 하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다행히도 대부분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또 잘 다녀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이 되게 많아요. 어딜 가든지.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제가 1일차에 바르셀로나 공항에 왔잖아요. 분명히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온 사람인데 계속 만나요. 제가 왔었던 그 경로를 계속 만나요. 그리고 제가 밥을 먹고 나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봤던 사람의 팀이 와서 먹고 나가요. 그래서 이게 한국 관광객이 어디 가는지 이게 많아서 조금 현지 느낌을 받기는 힘들었다. 이게 어쩌면 패키지 여행의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현지를 진짜 느끼고 싶으면 뭐 자유여행을 가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꽃보다 할배 그 스페인 편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이제 히트를 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스를 그대로 간 거예요. 이 코스를. 여기 어떤 분이 좀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신부 할아버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또 느낀 점이 있다면은, 만약에 다녀오실 기회가 있다면, 해외로 다녀오실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그 휴가를 몰았었고 기회가 돼서 뭐 그렇게 다녀오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게 보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워케이션으로라도 이제 심신적으로 이제 회복을 위해서 다른 곳 해외에도 한번 다녀보시는 것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감각을 느낄 때 역치라고 하죠. 역치 이상의 뭔가 큰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보다 작은 거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회사는 이제 재택근무를 주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 장소 거의 벗어나지 않고 거의 그 자리에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외를 가고 이런 완전히 다른 곳, 뭐 한국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엄청 큰 거를 이제 느끼고 다시 한국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이게 되게 조그만 거구나, 세상은 엄청 넓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져서 그런 걸로 심신적으로 많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제 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